유튜브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됐어 이제? 한번 해보세요. 들려요 이제? 아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아 이제 들린대 끝. 이제 요거는 이제 11시 30분에 11시 30분에 한다. 오늘이 11월 30일이고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전날 어제 밤에 주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오전에 해요. 그래서 1시 전까지 원고를 넘기기 때문에 이제 마감까지의 그 흐름을 여기다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지, 그지? 전날 대부분을 작성을 하고 마감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단 말이에요. 제가 시장이 항공모함식으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지? 요렇게 올라오던 요 라인이 11월 14일까지라고.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게 그거죠. 그죠? 미국의 교직원연금이 우리 시장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죠?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노르웨이 펀드 이쪽 라인은 이미 8월 9월부터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차이나런 중국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축소한 부분이 우리나라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현물을 주구장창 매수했던 때가 여기에 11월 14일까지. 이거를 이제 도표를 보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개인 장세가 아니야. 외국인 장세야. 그죠? 잘 보시면 오늘은 이제 특수한 MSCI 리밸런싱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조 100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했지. 거래소를 1조 1000억 매수하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64억을 매도했으니 별 힘이 없죠. 그지? 코스닥이 힘이 없는 게 당연하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장에 코스닥 부분보다 거래소직으로 들어오니까. 자, 이게 이제 10월 30일부터 9월 30. 자꾸 왜 제가 10월 30일이라 그러지? 9월 30일 날 저점 2134포인트를 찍고 외국인들이 허벌나게 매수를 들어왔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11월 15일, 14일 그 라인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 그리고 15일부터는 뭐가 바뀌었느냐면 15일이 어떤 날이냐? 요 날이야. 아까 차트 어디 갔나? 요 타임. 환율이 뭐예요? 급격하게 내려왔던 라인.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전개가 되는 여기가 이제 11월 14, 15일이란 말이에요. 요 저점 나온 데가. 요렇게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때부터는 매도를 조금씩 병행을 했어. 15일부터. 그죠? 여기 15일에 2350억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3843억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왜? 이 선물의 급격한 반등 이제 선물이 올라가면 선물이란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려오는 방향일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 라인 진행되면서 매수를 또 진행을 한 거야. 다시 이제 여기 들어오면 그러면서 이제 매도 이렇게 현물에서 외국인 이걸 크게 보여줘야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조 1000억을 매수했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5일 날, 그지? 15일, 11월 15일부터 현물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면서도 절대적인 양은 매수가 규모가 더 크다고. 오늘 거를 빼도. 그냥 이제 쏘쏘하다라고 보시면 돼. 9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적극적 매수. 그러면서 환율 부분이 1330원 내외에서 움직이는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12월은 뭐에 옵션 만기가 빨리 오지, 그지?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첫째 주, 그 다음 주가 8일 날인가? 그때가 목요일 옵션 만기야. 그래서 선물을 보는 거예요. 응? 11월 14, 15일 주식 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던 14일까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그 타이밍 부분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선물 매수세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이거 하루에 또 바뀔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비교를 해서 그 전에는 잘 보세요. 요 아까 9월 30일 날 주식을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할 때를 보면 선물을 가지고 계속 막았어. 장중에 샀다가 장 마감하면 매도하고 이러면서 절대적 규모로는 매도세가 더 많은 많다기보다 중립적인 위치였다고. 그런데 요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내년이 어떻고 이야기를 해보니 여러분들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올 거고, 그죠? 내년도 중요하지 당연히.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그렇고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박스 하단 들어오면 매수다.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기를 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였어? 그죠?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 증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그러니까 오늘 12시쯤인가 구인 구직과 관련된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30분엔 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매파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니까, 그죠? 계속 안 좋다.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거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기술주들, 응? 그네들한테 영향이 큰 거예요. 그죠? 주시장은 지금 연준 매파 이야기들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이야기 할 거야. 매파 이야기 할 거야. 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게 하면 안 돼, 지금. 응? 물가가 지금 7.7%까지 내려왔다 해도 아직 내려가야 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조금이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유화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0.75bp를 0.5bp 인상을 하면 금리가 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이런 거지. 금리를 인상하다 인상을 멈추면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제는 인상이 끝났다 하고서는 집을 사러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심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빌미를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 시장 우리하고 다소 틀려. 물론 우리나라도 2020년 코로나 때 돈을 풀었지만, 그죠? 미국은 엄청나게 풀었잖아. 그리고 그네들은 또 바이든이 지금 새로운 IRA 이 부분을 통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푸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큐티도 하고 있잖아. 양적 완화했던 거 950불, 50억 불씩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가총액 큰 기술주들, 트위터는 테슬라에 인수됐으니까, 페이스북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것들이 저 바닥에서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즈하고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같은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나, 그지?
이런 쪽은 여하튼 이런 거지. 주시장은 있잖아요. 뭘 보는 거냐면 주식은 고점이 나왔느냐 그러면 매도인 거야. 그 주식이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매도인 거야. 사람들이 어디서 걸려 들어가는 거냐면 반등이 나오면 매도해야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해야지. 이러다가 끌려가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고점이 나왔다면 반등할 때 매도할 거라면 혹시 반등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매도인 거야. 끌려가지 않으려면. 반대로 매수는 저점이 시장이 그 종목이 그 섹터가 저점이 나왔다는 판단이 들면 내가 조금 높게 사더라도 밀려도 어차피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점이 나왔느냐 고점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단타하는 사람들한테 뭐 차트 보고 한 거니까 그건 차트로 봐야 되는 거고 단타는. 그러니까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성격 부분을 갖고 가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연준 이전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매파 연준 위원들이 계속 발언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롬 파월도 강성 매파 이야기 그거 뭐 다 아는데 그게 새로운 뉴스야? 새로운 뉴스가 아닌 걸로 기존 저점은 절대 깨지 않아 주시장은. 그죠?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7월 4일 날 저점을 만들었었던 지역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깼던 건 새로운 악재가 나왔었던 거지. 누구? 영국의 뭐에 재정정책과 관련된 뭐에 부분. 그것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악재가 나온 이유가 있냐고 지금. 핵심 PCE 물가지수도 소폭이지만 내려갈 거고. 응?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도 소폭이지만 내려갈 거고. 그러면 새로운 악재는 없어. 새로운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저점을 깨지 않아. 그게 99%야. 주식은 확률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연준 의장 연설 매파 나와서 시장이 잘 견디면 올라갈 거고요. 응?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매파여서 시장 떨어지면 조금 더 내려갈 거고요. 그렇게 다 확인하고 움직이면 뭐야 꽝이지. 지난번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 11월 10일 날 발표하기 전날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 그죠? 확인하면 늦는다. 응? 확인하면 세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지. 그런데 하락 시장이 길어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하다간 뭐해?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런 역사이클에 걸린다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고, 그죠? 지금 여기 아직은 요 박스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일 이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인사 얘기하고 뭐 아까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이걸 돌아 나가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죠? 여기는 왜 없어? 그 라인들이 저항의 흐름 부분을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거야. 솔직히 말하면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요거를 옵션 만기, 그죠?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이 상단으로 이 2586포인트가 PBR 1배럴이잖아요. 그죠? 그 근처 이 커다란 박스권의 이 하단 라인을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옵션 만기 전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흥분할 거다. 산타랠리가 온다고. 그죠?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갖는 타이밍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돼. 지금은 매수지만 그리고 나서
그 완급 조절을 하는 흐름들 속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걱정을 하는 거냐면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돌아 나오는 건 분명해.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년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정말 안 좋은 부분 기업들이 꽤 많을 거단 말이에요. 내년 4, 4분기의 실적이 1, 4분기에 발표되니까. 그래서 그 실적이 아주 양호할 거라고 하는 섹터와 종목 부분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로 한 타이밍이 올 거라고. 그러면 조금 아직 그거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에서는 선물 옵션이나 수급 흐름에 있어서는 추가적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된다. 미국의 아까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지만 확인하지 않아도 그죠? 당연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하나가 조금 찜찜한 게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 그죠?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냐 안 좋게 나올 거냐, 응? 고용이 좀 위축된 걸로 나올 거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그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 IRA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미국 가가지고 공장 만들고 공장 짓는다 그러고 그죠? 또 미국의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 공장들이 뭐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세제 혜택을 무진장 주고 그죠?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이 지난달까지는 줄어도 그렇게 표시 안 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만큼 확 내려가지 않는데 전체적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마존이 10,000명 감원하고 뭐 하면서 또 뭐 감원한다만 한다는 거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후행적인 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방향 흐름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이 지금 너무 늦었는데 요것만 이야기하죠. 맞죠?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배터리가 그죠? 앞으로 지금 이 이야기는 했죠. 그죠? 지금 반도체 시가총액과 배터리 시가총액 그죠? 새로운 성장 산업이니까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게 이제 2027년 정도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이 배터리 업체의 시가총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껏 배터리 시장을 선도했었던 건 중국, 유럽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IRA 이 법안을 통해서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미국의 성장. 왜냐하면 그 이전에 트럼프가 그제 보조금 축소하고 폐지하고 난리 쳤잖아. 트럼프 때 그런 부분들 연비 규제도 완화하고 그죠? 그래서 전기차 비중이 지금 마켓이 10%도 안 돼. 응? 유럽은 뭐에 2022년 21%, 독일, 영국, 프랑스 기준 그냥 못 사는 나라 빼고 2위에 응? 20%가 넘어가고 있다고. 반대로 유럽은 미국은 10%도 안 되던 시장이 이 IRA 법안을 통해서 각광받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하고 유럽하고 이제껏 전기차전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이끈다. 응?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양극재, 그죠? 양극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잖아. 그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 에코프로비엠 1등. 그죠? 지금까지는 1등이지. 에코프로비엠이. 그리고 LNF,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그죠? 이번에 LG 화학이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LG 엔솔 이 지분을 81% 갖고 있고 거기에 양극재
진출. 미국에 그렇게 대규모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뭐 그만한 수요 흐름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뭐 2035년부터 유럽의 전기차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하는 건 알 거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설명드렸었지, 그지? 이런 내용인데, 여튼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했던 부분이, 여기 있어. 바이든이 전기차 보조금이 그거 하고, 우리는 뭔 종목을 사도 그 섹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그것을 이해한 이후에 기술적 흐름과 수급 흐름을 판단을 해서 기간 조정의 성격, 기간 조정이라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럴 거예요. 경쟁 업체들 유럽에서도 노스볼트를 비롯해서 그죠? 프랑스의 베르코이, 그죠?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얘네들 지금 자금 사정 때문에 공장도 제대로 못 짓고 있고, 그죠?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 수율도 제대로 안 나와.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저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LG화학을 공략을 했었어요. 그 당시 분사하기 전에. 코로나 이전부터. 전기차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그 전기차 시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안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다만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셀 업체와 양극재 업체로 바꾼 것뿐이지. 올 초까지만 해도 분리막을 제외하고는 동박이니 전해질이니 이런 거 다 순환 매매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해. 왜? 원가의 40% 들어가는 양극재 거기에 경쟁력. 여러분들 하나만 딱 예를 들면 포드의 CEO가 10월인가요? 10월 중순에 10월 중순이지. 10월 중순에 우리나라 날라와 갖고 에코프로비엠 공장 방문하고 포스코 케미칼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죠?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건 중소기업이잖아. 예전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캐파가 커지고 있지만. 한가에서 포드에서 날라오겠어요? 대한민국의 양극재는 갑이야, 갑. LNF가 레드우드하고 진출 못하게 그 안보상 이후로 못했던 게 뭐예요? 그게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력. 혼돈하지 마세요. 중국의 CATL이 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 시장 장악한다고 이 대한민국의 양극재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가 비중이 줄어들 거라? 너 앞으로 더 늘어날 거야. 그 글로벌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파나소닉밖에 없어. 얘네들 지금 유럽 애들 따라온다고? 따라오려면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테슬라 데이, 그죠? 현대차, 기아차부터 시작을 해서 BMW 내재화 한다느니 이런 얘기. 현대차, 기아가 내재화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 없어.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그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기술력은 그 오랜 기간에 이 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유럽은 자금 사정 때문에도 신규 공장 제대로 건설 안 돼. 건설된 공장도 수율이 제대로 안 돼. 수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화재의 위험성이 더 커져간다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배터리 우리나라도 재작년에는 배터리 전기차 화재 이런 거 나왔었잖아. 가끔씩 뉴스로. 그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기술이 진화를 해야 화재가 안 나는 거고, 그거를 얘네들이 뒤따라와서 이제 착공하고 이제 준공하고 해서 수위를 맞추고 하는 거 어떻게 따라올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거기에 양극재 쪽은. 그죠?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그거 했는데 일일이 다 이런 리포트 내용들을 다 보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만 힌트. 이제 뭐 늘 전반적인 부분 시간 또 다 됐네. 또 지나갔네. 하여튼 뭐 미국 시장에 이런 것도 있지. 그죠? 아까 이야기한 그거들 유메이드 때문에 유믹스 이것 때문에 사실 게임주도 참 너무하지. 그죠? 그렇게 내려왔는데 24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왔는데 또 유믹스 때문에 또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게임주를 안 해. 저는 이전에 얘기했죠. 그죠? 크래프톤 50만 원에 샀다가 매도했다고. 그죠? 이때 52만 원인가? 이때 매도했다고. 그래 지금 이렇게. 근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지. 그지? 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뭡니까? 유메이드 때문에 한 방 더 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반등이 좀 들어와 줘야지. 근데 저는 게임즈는 안 하고. 거기에 에코프로비엠. 저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좋아하는데 제 LNF는 23만 원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클래시스 요 라인이나 이제 루트로닉이나 요거 딱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요 라인 이렇게 딱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에 반등하는 걸 할 때는 박스 딱 그려서 박스 라인 부분을 해서 밑에 내려오는 실적이 있는 거 라인 부분. 그죠?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딱 하나 원자현미경종 파크 시스템즈. 그지? 박스권 만들어서 박스권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되돌아 나올 때 눌러줄 때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고 거기에 방산 쪽에서는 항공우주 정도. 그죠? 지금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데 시간 더디지. 그지? 그거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이 매물이라고 이거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등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종목 부분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 하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하고 겹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놓고 우리 회원님 팔면 안 되잖아. 그럼 비겁하면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이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만 하고 매매를 안 하는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 되자. 응? 에코프로비엠 체험 매매 안 해.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가장 빨리 나온 애야. 하나 중요한 종목이 있었는데. 아까 이런 거지. 포스코 홀딩스. 얘는 다 그냥 포스코 한자로 하든지 영어로 똑같이 하든지. 그죠? 노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야. 포스코홀딩스의 지배구조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제는 철강 쪽보다는 2차전지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리튬과 관련주들 여러분들 많잖아. 그지? 그 속에서 지금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은 부담이고, 요 라인에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줄 때, 그죠? 약세를 보이는 21 이평선 근처로 들어올 때는 중장기이신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관심 가져도 돼. 그죠? 리튬은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얀 석유.
리튬이 앞으로 그래서 뭐 조그만 기업으로는 금양도 올라가고 뭐 하잖아, 그죠? 뭐 미래 나노텍이니 이런 애들을 또 올라가고 한 게 다 리튬 뭐 이런 쪽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은 지금은 선수가 아니면 들어가면서 먹기가 쉽지가 않고 왜? 3단 상승을 한 종목은 개인 투자가는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리잖아요. 그지? 3단으로 뽑은 시세는 암만 좋아도 단기적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격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단 상승한 종목은 저는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기간 조정. 그런데 진짜는 포스코 홀딩스다라는 쪽이야.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제가 뭐가 지금 이 생각난 종목이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딱히 지금 딱 잊어버렸어. 그런 가운데 이제 뭐야 재건 관련주, 그죠? 현대건설기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올라왔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중이지, 그죠? 1단 상승하고 쭉 2단 상승하고, 그죠? 이격 쫙 벌어나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이건 거지. 아까 저점이 나왔으면 올라가는 확률이 높으니까 시장에 접근하듯이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올해냐 내년 초냐. 그지? 그거 보고 이미 선도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뭐 단타로 따라 들어가면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방향은 그쪽 라인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 그죠? 그 외에는 다 심폐소생하는 중이고, 한번 뻥 떴다가 일주일 쭉 질질질 하다가 한번 양봉 나고, 이러면서 섹터가 순환하는 정도, 그 정도의 범위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죠?